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단원의 세포주 관리하기 마지막 시간 1-5 세포주 생산물 확인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부터 했을 때 1-1 어떤 거였죠? 세포주 개대 배양, 1-2 세포주 보존, 1-3 세포주 배양, 1-4 세포주 활성 측정, 마지막으로 이제 세포주 생산물 확인이에요. 그래서 1번 첫 번째부터 이제 개대 배양하는 방법, 그리고 그 개대 배양한 것을 세포주를 보존하는 방법, 그리고 그 보존한 거를 다시 배양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활성도를 측정하고, 그리고 그 세포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단원이 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단원. 세포주 생산물 확인. 그래서 이번 단계까지 한다면 이제 세포주 관리, 세포주 배양, 세포주 개대 배양 그런 등등등등등을 우리가 능력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NCS는. 그래서 항상 얘기했지만 NCS는 우리가 이 능력들을 다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여러 그 회사라든지 그런 곳에 취직을 했을 때 이 능력을 가지게끔 하는 게 요 NCS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 시간도 그래서 1-5 세포주 생산물 확인하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진행하니까 첫 번째로 이제 이름을 좀 쓰고, 이름을 너무 얇나? 이것도 너무 두꺼운데. 이걸 할게요. 김동훈. 항상 얘기하지만 작성해야 되죠. 오늘 날짜는 이제 이걸 촬영하는 날짜는 2020년 4월 16일 목요일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의 목적은 뭐냐? 배양된 세포주가 정상적인 세포주인 배양 관련 표준 작업 지침서의 분석법에 따라 최종 생산물을 생산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확인하냐? 기계로 확인할 거예요. 어떤 기계? HPLC라는 기계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주가 배양이 됐고 활성화가 됐으면 그 세포주에 따라서 나오는 물질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물질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생산물이 잘 생성됐다. 분석한 게 생산물이 나오지 않았으면 얘는 세포주가 망가졌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주를 생산물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포주들은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서 각각 생산하는 생산물이라든지 대사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다른 거를 분석함으로써 배양된 세포주가 정상적인 건지 비정상적인 건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기계에 가장 선호되는 게 뭐다? HPLC 분석법이다. 그래서 밑줄을 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포주 생산물 확인 방법으로 이제 생산물 혹은 대사체를 분석함으로써 그 세포주가 정상 여부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정상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어떤 거다? HPLC 분석법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나중에 수행 내용을 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HPLC가 어떤 건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곰팡이 있잖아요. 곰팡이. 이 곰팡이별로 생성하는 물질들이 다 달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두 가지로 칸을 좀 줄이고 여기는 확대를 하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를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 푸른 곰팡이하고 누룩 곰팡이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누룩 곰팡이.
위에도 글씨가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푸른 곰팡이야 누룩 곰팡이. 우리 푸른 곰팡이와 누룩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룩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그 막걸리에 들어가는 곰팡이라고 뭐 효소 곰팡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막걸리의 발효를 도와주는 물질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각각 본인들도 이 곰팡이들도 생성하는 물질들이 다 달라요. 생성하는 물질들이 눈으로 할까? 생성하는 물질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푸른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페니실린 들어봤죠? 페니실린. 그래서 페니실린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항생제가 뭐다? 이제 세균에 감염되지 않게 보호해주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전쟁 중에 이제 그 군인들이 많이 다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균에 감염되는데 이 세균이 감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페니실린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푸른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페니실린. 그래서 누룩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좀 써야 되는데, 아밀라제 효소가 이제 녹말을 뭐로 분해한다? 설탕으로 분해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설탕을 만든다. 설탕을 제조한다,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써야지. 아밀라제가 녹말을 설탕으로 분해한다. 그래서 이 분해를 하기 때문에 이 HPLC로 페니실린이 나왔네. 얘는 푸른 곰팡이 있구나. 이걸 뭐 설탕이 나왔네. 이게 누룩 곰팡이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기기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제 뭐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 누룩 곰팡이 얘기를 하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생겼는지. 첫 번째로 이제 푸른 곰팡이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대표적으로 이 푸른 곰팡이, 왜 푸른색이에요? 말 그대로 뭐 푸른색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다. 뭐 확대해서 보면 푸른색으로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누룩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 확대해서 보면 뭐 이렇게 생겼다. 이게 지금 녹화 방송이고 선생님이 아이패드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라네, 수업인데 참 내가 VJ도 아니고 그래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런 거 보여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푸른 곰팡이는 무엇이고 뭐 이런 거를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인터넷에서 잘 나오니까 요즘에는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 푸른 곰팡이라든지 누룩 곰팡이가 뭐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세포주, 그 세포가 어떤 것들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어떤 거를 개발을 해서 특정하게 이것만 만들 수 있게 개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로 쓰인다고 했었잖아요.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뭐로 쓰인다? 항생제로 쓰인다. 항생제로 쓰인다. 그래서 이 항생제만 나오게 얘네들을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대사 경로나 이런 걸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 푸른 곰팡이 같은 경우에 다른 것들 전부 아무것도 안 나오고 항생제만, 페니실린만 나오게끔 개량을 해서 생산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물을 확인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세포주를, 그래서 생산물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이용한다? HPLC를 이용을 한다. 이 HPLC가 산업에 무궁무진하게 다 써요. 이 HPLC가 좋은 게 뭐냐면 기준이 없어. 기준을 내가 설정해. 그 실험하는 실험자. 그래서 모든 게 다 분석이 가능한 게 HPLC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웬만한 것들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연구소를 간다고 치면 뭐
그 여러 가지 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실습실에도 분광강도계, HPLC, AAS 여러 가지 기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기계가 HPLC라고 생각하면 그 연구실에 제일 많이 있는 기계가 요거예요. 요거 HPLC. 그래서 분석하기도 제일 좋고 우리가 기준을 스스로가 만들어서 실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HPLC 같은 경우에는 원리가 간단해요. 쉽게 생각을 해서 우리 중학교 때 실습했을 거예요.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실습 해본 거 기억나요? 어떤 실습? 크로마토그래피. 원리는 간단해요. 크로마토그래피 실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크로마토그래피가 뭐냐? 그림을 또 그려야 되는데 여기 이런 종이가 있어요. 선을 굵게 해야겠다. 선을 굵게. 이런 식으로 종이가 있는데 종이 있고 이게 물. 아이고. 이렇게 물그릇. 여기에 파란색으로 칠해야지.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지. 파란색으로. 파란색? 왜 파란색이 보라색 같지? 파란색. 물이 있을 때 이렇게 여기에 유성펜을 찍어요. 유성펜을 검은 펜을 이렇게 찍으면 이 물이 올라가면서 물이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면서 물이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면서 색깔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뭐 빨간색도 나오고 빨간색도 나오고 뭐 파랑색도 나오고 색깔이 여러 가지 등등등등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빨간색하고 파랑색이 섞인 색깔도 나오고 섞인 색깔 노란색쯤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이 나오잖아요. 이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분석하려는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거의 농도가 얼마인지를 다 측정할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실험자가 직접 설계를 하는 거예요. 실험자가 나는 이걸 실험하겠다. 그래서 이걸 내가 기준을 잡는 거죠. 그래서 기준 잡는 게 이 기계를 쓸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기준을 뭐로 잡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해야 하니까 그게 어려워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HPLC의 원리. 혼합물의 성분들을 이동상과 고정상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를 이용한다. 아까 얘기했죠? 이런 원리. 크로마토그래피. 파란 색깔 물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이 색깔이 나오게끔 하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동상과 고정상이 있는데 그 이동상과 고정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물질들이 이동하는 크로마토 원리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게 HPLC다. 근데 이 HPL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높은 성능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하죠. 근데 여기는 높은 성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질들을 웬만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HPLC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동상으로는 액체를 사용한다. 여기 보면 물이 이동하죠. 이게 뭐다? 액체, 이동상이다. 이동상으로 사용하며 샘플의 경우 고압을 이용하여 펌프 작용에 의해 일정한 유속으로 밀어서 충진제가 충전되어 있는 고정상인 컬럼을 통과하도록 한다. 이때 샘플의 이동상과 고정상에 대한 친화도에 따라 다른 시간대별로 컬럼을 통과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이런 화학물질 또는 대사체를 검출기를 이용하여 표준물질을 컨트롤 사용하면서 시간대별로 반응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특정 대사체 또는 화학물질을 정량하는 방법이다. 이게 지금 말로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이 컬럼이라는 게 있어요. 컬럼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 기다래.
기다려.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이동상을 집어넣어줘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분석을 액체를 넣었어. 액체를 넣어서 분석을 하는 거야. 컬럼을 한번 보여줄까? 컬럼을 내가 아까 좀 그림을 찾아놨는데 요게 컬럼이에요. 컬럼. 이게 컬럼이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 하나에 비싸 한 100만 원 정도 해. 100만 원 정도. 비싸죠. 그래서 사용할 때도 되게 유의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뭐 컬럼을 보관하는 뭐 장이 나와 있는데 우리 컬럼 사용할 때 비싸니까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해요. 이 컬럼인데 이 액체가 우리가 원하는 액체를 여기다 넣었어요. 액체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동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사용을 하겠지만 이동상으로는 뭐 물, H2O 물, 증류수로 할까? 증류수, 이동상은 증류수 또는 에탄올 등등등 그냥 이용을 하는데 여기 우리가 측정하려는 액체를 뭐 한 1마이크로리터, 1ml 아니 1ml 1000마이크로리터 혹은 1ml 정도 넣어서 이 이동상으로 증류수라든지 에탄올이 이동을 하면서 측정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들어가면 액체가 이동을 할 거예요. 어떻게? 위로 점점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뭐하고 충진제와 만나서 이동하는 시간 동안 얘가 얼마만큼 갔다. 이 이동상 증류수 혹은 에탄올을 만나가지고 이동을 어느 정도 했다. 그거를 확인함으로써 얘가 어느 정도 용량이 들어있고 어느 정도 농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말이 좀 너무 어려웠나? 말이? 다시 한 번 더. 이게 원리 자체는 간단한데 다시 여기에 크로마트 이번엔 좀 그림을 좀 이쁘게 그릴까? 컬럼을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그리죠. 컬럼을 네모반듯하게 뭐야? 왜 네모가 안 돼? 얘도 좀 이상하네. 네모반듯하게 그리고 여기 호스 이동상 호스니까 파란색으로 좀 굵게 이동상 파란색으로 굵게 뭐야? 이동상 파란색으로 굵게 이동상 같은 경우에는 뭘 이용한다고 했죠? 이동상은 물 증류수 혹은 뭐 에탄올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뭐 증류수, 에탄올 우리가 늘 이동상으로 쓸 수 있는 거 무궁무진해요. 그걸 내가 실험할 때 설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측정하려는 물질 A를 어느 정도 1ml 혹은 1000 마이크로리터 정도 넣어놓는다. 그래서 이거를 고압의 압력, 고압 압력, 높은 압력, 고압이라고 하니까 뭐 좀 이상한데 그냥 높은 압력이라 할게요. 높은 압력으로 고압이 높은 압력인데 높은 압력 말이 꼬이네. 높은 압력으로 이제 이동상 증류수라든지 에탄올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점점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인데 이 이동할 때도 여기 안에 얘는 파란색으로 충진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골프공 모양의 충진제 아주 작아요. 다공성의 골프공 모양 충진제가 들어있어요. 그것들을 지나가면서 농도가 진하면 혹은 뭐 농도가 약하면 그런 것들을 뭐 다공성의 물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나서 이동 거리가 계산이 되고 혹은 이동상 증류수라든지 에탄올이 밀어내기 때문에 어떤 물질들은 많이 가고 어떤 물질들은 적게 가고
그게 확인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지금 A 물질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A 말고 B도 같이 들어갔다고 치자. B도 섞여서 1mm라고 쓰면 안 되지. 이거 두 개가 1mm지. 요거 두 개가 합해서 1mm가 되겠지. 여기도 지우고. 아이고. 1mm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좀 다시 좀 이쁘게 좀 지워볼게요. 빨간색, 보라색. 그래서 고압의 압력으로 밀었는데 A 물질은 시간에 따라서 요 정도 같고 B 물질은 시간에 따라서 뭐 요 정도 같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측정하려는 물질은 B였다. 그럼 B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있다. 농도가 어느 정도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기계가 뭐다? HPLC다. 이렇게 얘기해도 좀 어렵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이제 기계로 나오면 얘가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피크처럼 그려져. 피크선 이런 식으로 이게 A라고 하자. 이게 B라고 하자. 이동 거리 시간에 따라서 A 물질은 요만큼 멀리 갔고 B 물질은 이만큼 적게 갔다. 그래서 A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측정하려는 거는 뭐 A 물질이라고 쳤을 때 A 물질의 농도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걸 이 그래프로 컴퓨터가 계산해줘요. 이 그래프로 농도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도까지 계산되면 우리는 기준 물질을 이미 넣어놔서 측정을 해놔요. 기준 물질을 원래 실험할 때 그래서 실험할 때 측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준 물질, 스탠다드 기준 물질을 측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피크를 점을 찍어. 점을 찍으면 여기는 뭐 1ppm이다. 여기는 기준 물만 쓰냐 왜? 기준 물질. 우리가 측정하려는 건 A였잖아요. A의 기준 물질로 했을 때 뭐 1ppm이다. 여기는 10ppm이다. 그래서 A를 측정했더니만 A가 뭐 이쯤 점이 찍혔다. 그러면 이 점들을 이어서 선으로 이어야지. 점들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얘의 농도는 어느 정도 되겠다. 뭐 5ppm이다 라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 물질도 나오고 B 물질도 나왔지만 우리가 기준하는 물질들을 찾아가지고 뭐 면적으로 농도를 측정을 하고 그 농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검량선을 그려서 측정을 하는 거죠. 이 검량선 그리고는 분광강도계 화학분석 기능사 분광강도계 그릴 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림 같은 것도 컴퓨터가 알아서 다 그려줘요. 쉽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거야. 기준 물질 먼저 스탠다드 되는 거를 먼저 측정을 해가지고 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될 것들, 뭐 A하고 B가 섞여 있는 물질을 넣어서 측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 HPLC가 측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뭐 한 30분, 30분에서 뭐 1시간. 이건 시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하는 거야. 얼마나 할 건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측정할 건지 이거를 우리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HPLC 같은 경우에는 뭐 모양 그림, 우리가 선생님이 네이버에다가 그림을 좀 찾아놨는데 어디 있지? 크로마토그래피가 아니고 HPLC가 내 걸 보여주자 그냥. HPLC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H2O 증류수라든지 뭐 에탄올이라든지 여기서 들어와서
고압의 압력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여기에 컬럼이 들어있는 거예요. 컬럼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수치를 우리가 컴퓨터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HPLC는 컴퓨터와 항상 기계가 같이 있어. 그리고 우리 과에 요번에 1,000만원짜리 좋은 게 들어왔어요. 1,000만원이 넘을 거야. 엄청 비싸. 우리 학생들이 쓰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싸. 그래서 쌤이 만약에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이 기계를 통해서 쌤이 하려는 거는 뭐가 있냐면 우리 비타500이 들어있는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런 거 한번 측정할 거고, 혹은 비타500이 들어있는 카페인이 아니라 우리 바리스타실에서 커피를 뽑잖아요. 그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가 요 기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계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가 수행 내용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행 내용에 가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 배운 거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리를 어디 보자. 정리를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볼펜 1-1 아이고 글씨가 잘 써질 때가 있고 안 써질 때가 있어서 1-5 에헤이 참 왜 이럴까. (1-5) 세포주 생산물 확인. 세포주 생산물 확인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세포주 생산물 확인 방법이 있다고 했죠. 세포주 생산물 확인 방법. 이 확인 방법은 어떤 거라고 했죠? 이 세포주가 생산하는 뭐하고 생산물 혹은 대사체 등을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확인한다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쌤이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푸른 곰팡이 또 어떤 거 얘기했죠? 두 번째로 누룩곰팡이 요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 푸른 곰팡이는 어떤 걸 생산한다고? 페니실린. 어떤 거에 쓰이는? 페니실린. 의약품 페니실린인데 항생제로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항생제로 사용되는. 그래서 전쟁 중에 군인들이 많이 다치는데 그 다친 군인들이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혹은 세균을 이제 없애도록 도와주는 물질 항생제를 생성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이걸 어디서 들었더라? 영화에서 봤던 것 같은데.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영화? 드라마? 옛날에 송승헌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송승헌이 조선시대에 가가지고 뭐 막 활동하고 막 그랬던 거가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여튼. 그리고 누룩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밀라제 효소가 뭘 녹말을 뭘로 분해한다? 설탕으로 분해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HPLC로 어떤 곰팡이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게 페니실린이 나왔어. 그 페니실린 나왔으면 어떤 곰팡이다? 푸른 곰팡이다. 혹은 이렇게 하니까 뭐 설탕이 나왔어. 그러면 누룩곰팡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주 확인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문이라든지 대사체가 어떤 것들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세포주 생산물 확인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확인 방법. 뭘 이용한다? 기계를 이용하는데 어떤 기계? HPLC 기계를 이용한다. 이 HPLC 기계 같은 경우에 어떤 원리? 크로마토그래피 원리다. 크로마토그래피 원리다.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지만 뭐 가장 간단한 거 어떤 거 얘기했죠? 여기 종이 볼펜으로 해가지고 물이 지나가면서 색깔이 번지는 거, 고정상이 있고 이동상이 있어서 번지는 걸로 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쌤은 정리를 하는 거니까 조금 있어 보이게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원리. 그래서 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뭘 이용한다?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고정상과 이동상의 친화성 차이를 이용해서 차이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여기서 지금 뭐하고 어떤 차이를 이용한다고 했죠? 고정상과 이동상의 친화성의 차이를 이용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이 친화성의 차이라는 게 뭐냐? 친화성의 차이. 이동 속도예요. 쉽게 얘기해서. 빨간 펜으로 해야지. 뭐다? 이동 속도 차이. 여기 밑에다 써줘야지. 헤헤이. 이동 속도 차이다. 이게 친화성의 차이라는 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이 친하면 뭐 이동상하고 친해가지고 빨리빨리 멀리 갈 수 있는 거거나, 혹은 친하지 않아가지고 얘가 물과 친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가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친화성의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액체 크로마토에 뭐 용액의 농도라든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등등등등을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거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이 다 가능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성 분석은 성질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페인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정량, 카페인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몇 ppm, 농도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확인이 가능한 거죠. 여기 같은 줄을 썼네. 같은 줄을 썼으면 얘를 이동을 시켜야지. 요렇게. 참 좋아. 진짜 아이패드 사길 잘했다. 쌤이 지금 수업을 이렇게 하려고 아이패드를 사긴 샀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좋을 줄은 몰랐네. 그래서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HPLC만 얘기했지만 사실 HPLC뿐만 아니라 우리 GC하고 GC, LC 다 대문자로 쓸까? GC, LC를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LC, GC, LC. 우리 HPLC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했잖아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얘 GC 같은 경우에는 무슨 크로마토그래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다. 이게 왜 이래?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다. 아래는 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제 고정상과 이동상이 있는데 기체로 하는 거죠. 기체로. 그래서 이 기체하고 고정상이 상호작용을 해서 기체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이 잘해. 반응을 잘한다는 거는 반응을 잘해서 멀리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반응을 잘하는 물질은 멀리 이동해. 그럼 이동을 하면서 이 물질이 여기 있네? 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 혹은 반응하지 않으면 이 물질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네? 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정상과 이 물질이 이 물질이 상호작용을 하면 상호작용을 했네. 반응을 했네. 반응한다는 것은 여기에 물질이 있네. 라는 걸 뜻하는 게 되는 거죠. 기체랑 만났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GC 같은 경우에는 기체를 이용해 가지고 이동상이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LC 같은 경우에는 이동상이 액체가 되는 거고, 그거를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안 써도 될 것 같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 이제 수행 내용, 세포주 생산물 확인하게 할 건데, 지금 얼추 HPLC의 전반적인 내용은 설명을 했고, 선생님이 이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시험 방법 자체가 내가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걸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내용으로는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HPLC만으로 해서 따로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